관리번호 1번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수학 시간 시작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외치는 구호 한번 외쳐보고 시작할까요? 함께 배워 하나 되는 수학.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배워봅시다. 자, 오늘 뭘 배울 건지 배운 목표를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렇죠. 배운 목표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아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웠는데 오늘은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탐구하기로 들어가서 우리 교과서에 지금 보면 자료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A하고 A'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하네요. 좋아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때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이 A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종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반 접어보세요. 반 접었다가 하면은 이 A와 A'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A'이 이렇게 찍히면 지금 창규가 얘기해준 것처럼 이 A와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A'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A와 A'를 연결한 A'이랑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종이를 이렇게 접었다가 펴면은 이 두 점을 이은 3번이 이 대칭 축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그렇죠. 서로 수직이다. 수직이라는 관계를 가질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직 그리고 이등분이라는 조건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진짜 이게 수직하고 이등분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A와 A'과 Y는 X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직선이 기울기의 곱이 얼마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A와 A'이 중점의 좌표. 자, 중점의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누가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지금 다 같이 얘기를 해줬네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럼 두 번째 물음이에요. A와 A'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좋아요. 둘 다 반절을 해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반절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좌표를 한번 설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A를 X, Y라고 할 수 있고 그럼 A'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X', Y'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X, Y에 대해서 구할 거니까 X랑 Y를 X', Y'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줬네요. 그러면 A와 A'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니까 A와 A'으로 만들어진 직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A'의 직선 기울기가 x-x 분의 y-y'. 자,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을까요? 뒤에 이해 안 되는 친구가 지금 빨간 카드를 들어주었는데 자, 기울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 점에 지나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x가 증가하는 만큼 y가 증가하는 만큼 분모 문자에 각각 적어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y는 x의 기울기가 1이죠. 좋아요. 그러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하니까 둘이 곱해서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점의 좌표가 여기 수직 이등분한다 했으니까 이등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a와 a'의 중점이 어떤 직선을 지날까요? 그렇죠. 대칭축인 y는 x를 지나니까 이 점이 결국에 y는 x에 대입을 해서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은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두 번째 조건과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x 프라임과 x, y 프라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3분 동안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해한 것 같으니까 3분 동안 계산해보고 지금 발표해 볼게요. 시작. 3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뒤쪽에 앉아있는 우리 수학 박사님 우석이가 얘기해 준다고 하네요. 자, 우석이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좋아요. x'하고 y하고 같고 y'하고 x하고 같아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y, x라고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잘 해주었어요. 우석이 잘했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줄게요. 좋아요. 그러면 a'이 y, x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직선 y는 x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맞나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확인하기. 이번에는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살펴볼 건데,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다 배웠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에 이어서 직선 y는 x에 대한 도형의 대칭 이동.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점의 대칭 이동이었고 두 번째 배운 거는 도형의 대칭 이동이었는데,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이 fx와 x,y는 0일 때, 자,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서 식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우리가 x, y를 바꿨던 것과 마찬가지로 f, y, x가 0이 되는 이러한 식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의 방정식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문제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 하나, 둘. 자, 2,1이 중심이고 y는 x, y, 0, 2, 1.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운 도형의 방정식을 대칭 이동하는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자, 이 원을 대칭 이동했을 때,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 3분 드릴게요. 자, 다 됐나요? 아직 해결 못한 친구 있을까요? 이거 쉽다고 하네요. 그럼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도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주면, 첫 번째 방법. 자, 도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주면 이 x랑 y 대신에 어떻게 대입을 해주면 좋을까요? 좋아요.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대입해서 이 방정식을 y-2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은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 이 방정식을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중요한 게 원에서 두 가지 성질, 원의 중심, 중심과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칭 이동을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원의 중심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맞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1,2로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 1,2로 원의 중심을 옮겨서 자 원을 그려주면 이런 원이 다시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이렇게 원이 생겼고 우리가 새로 만든 원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쵸? 여기가 1,2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원의 성질과 그리고 점을 대칭 이동했던 것 기억나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시간 5분 줄게요. 자, 해결했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점을 대칭 이동할 건데, 자, 이 원의 중심인 2,1을 이동할 거예요. 대칭 이동할 건데,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어떻게 대칭 이동될까요? 자, 2,1이 1,2로 이동한다고 다들 잘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2,1에서 1,2로 이동하니까 잘 보이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 이렇게 된다고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발견하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렇죠. 다 같이 얘기해 준 것처럼 두 방정식이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을 대칭 이동해도 되고 도형을 대칭 이동해도 됩니다.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창의화 문제 들어가 볼게요. 창의화. 자, 보면 지금 좌표평면 위에 6,2라는 점이 있고 6,2 그리고 쭉 3,-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동을 계속 할 거예요. 이때 벽면에 부딪히고 튀어나왔을 때 이 p 그리고 부딪힌 거리끼리 더해서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우선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기를 c라고 한번 줘볼게요. 좋죠? c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대칭 이동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성질이 뭐였죠? 수직 그리고 이등분. 자, 이 수직 이등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q를 어떻게 해야 QC와 같은 선분의 길이를 가지는 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얘기해 준 것처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그럼 q를 쭉쭉쭉쭉쭉 대칭 이동해서 이 q 프라임 3, 다시 q 프라임 마이너스 1,3 이라고 써줄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 Q'을 써주고 보니까 이 QC와 Q'C에서 어떤 것을 관찰할 수 있었나요? 서로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금 PC 더하기 CQ인데 이 CQ를 뭘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얘기해 준 것처럼 이 CQ를 PC 더하기 CQ 프라임으로 바꿔줄 수 있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자 PC 더하기 CQ 프라임이 최소가 되는 그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지금 얘기해준 것처럼 T와 Q'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 점과 점을 지나는 선분 중에 가장 짧은 길이를 구해주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때 우리가 써야 될 공식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해주면 결국에 루트 25 더하기 루트 6 빼기 6 6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3의 제곱 해서 결과가 50, 즉 5루트 2가 최소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1번 문항 잠시 생각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움 중심 수업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학생이 수학 학습을 쉽게 느끼고 재미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의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제가 반영한 수업 방식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작 전에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배워 하나 되는 수학이라고 얘기하며 함께 배웠을 때 여럿이서 함께 배웠을 때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둘째, 선수학습을 통해 수업의 난이도를 낮춰주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직선과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생각해보고 또 직선 A'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와 A'의 중점의 좌표를 구했을 때 Y는 X에 대입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며 선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본시 학습의 주제를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이 배움 중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생에게 사소한 발견이라도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이 1이라는 것을 도형의 대칭이동과 점의 대칭이동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였습니다. 이때 두 방정식이 서로 같은 것을 방정식을 써보면서 확인하고 이를 발견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얘기해주며 모든 학생이 대답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유능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업의 난이도를 낮추고 재미를 충족시켜 준다면 배움 중심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등의 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현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수업을 재구성한다면 저는 태블릿 PC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점을 대칭 이동해보며 스스로 A의 좌표가 X좌표와 Y좌표가 바뀌면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별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생들은 각자 서로 다른 학습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수준에 맞춰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모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는 공학적 도구를 통해 충분히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겠습니다. 배움이 빠른 학생에게는 공학적 도구를 통해 찾은 내용을 빠르게 직접 증명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발견하는 학습입니다. 탐구하기에서 PPT를 통해서 교사가 A의 좌표를 움직여보며 이 좌표가 대칭이동 되었을 때 A'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는 학생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업을 재구성한다면 스스로 태블릿 PC를 통해 지오지브라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점을 직접 여러 개 찍어보며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직접 발견하는 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스스로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제 수업을 성찰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수업 중 가르침과 배움이 가장 크게 어긋날 수 있는 지점은 창의융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Q'이 Q에 대칭 이동됨으로써 Q에 대칭 이동된 점 Q'이 왜 P와 이었을 때 최소가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Q'이 왜 나타나야 하는지 또 왜 대칭 이동을 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Q를 대칭 이동하였을 때 PQ 프라임의 길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계를 설정하며 한 단계씩 나아가는 발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점 C에 대해서 QC와 길이가 같은 점은 이 직선의 반대편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등을 물어보며 발문을 통해 Q'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직접 문제를 풀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PQ'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여러 점을 찍어보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발견한 지식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며 가르침과 배움이 가장 크게 엇나갈 수 있는 지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학생이 배우는 것 사이에 차이를 줄여주고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이 어긋나는 지점을 해결하면서 학생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